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황 이야기 아주 짧은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관련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단기 매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조금씩 이제 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어떤 노하우들 있잖아요. 저만의 어떤 노하우들. 근데 남한테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와이프한테 그러거든요. 혹시라도 뭐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어떤 노하우를 좀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는 것들을 혹은 찾아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와이프 앞에서 이제 설명하거든요.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와이프의 어떤 검증도 받는 거죠. 상식적인 어떤 검증을 또 받기 위한 것도 있고 와이프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혹은 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찾았어. 나 잘했지.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오늘 낮에 어, 저희 와이프가 사무실에 잠깐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와이프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자신감 있게 많이 사야 되는 구간이 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좀 어떤 마음을 좀 먹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사실 시장 어떤 지표들이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어떤 뉴스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알 테이고 알 것이고 저는 요거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표준 편차거든요. 월간 차트의 코스피 표준 편차인데 요 파란색이 1이에요. 보통 요 파란색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든지 아주 무거운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막 이렇게 빠져도 코스피 표준 편차 1을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항상 좋은 기회가 왔었고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표준편차 2, 요 진한 게 다시 표준편차 3이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표준편차 2를 깨버렸습니다. 깨버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표준편차 3을 깨고 한 3% 정도만 하락하면 표준편차 4를 깨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게 깨진다고 갑자기 뭐 추세가 반전되고 이런 거를 기대한다라는 것보다는 혹은 이게 깨졌다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싸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면 사실 주시장에서는 이 싸다라는 것만큼 좋은 어떤 호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표준편차 2를 깼다라는 것에 지금부터는 제가 와이프한테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향후 1년 뭐 혹은 길어도 2년 안에는 지금 샀던 금액보다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수익 나는 구간에 접어드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혹은 뭐 저희 직원분이나 뭐 친한 지인분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소통하거나 뭐 그분의 성향을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회원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 가족, 제 와이프한테는 어, 확실하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좀 항상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코로나 때 요때 보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 항상 공포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는 항상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좋은 뭐 안 좋은 주식들 빼고 아주 좋은 회사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주 누구나 행복한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 행복한 구간에는 항상 위기가 따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공포가 엄습하는 표준편차 2를 깬다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이제는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진짜 걱정하지 말고 저점을 확인하려고 대신에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유한 종목이든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코스피라든지,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겠죠. 이런 것들은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게 뭐 길어지든 말든 한 1, 2년 지나면 다 수익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 가격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실 이유가 이제부터는 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표준편차 2를 깨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사실 리먼 사태랑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상황은 전혀 다른 게임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보면 표준편차 1을 건드리고 깨고 내려가도 바로 올려치는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죠. 이때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거는 좀 모든 게 멈춰버리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죠? 리먼 사태도 그런 느낌이었고, 다 멈춰버리는 듯한.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많이 하락한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어떤 공포감, 어떤 심리적인 측면도 이렇게 고려해서 보는 어떤 지표들을 좀 보면 공포감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꽤 올라가 있고, 과거에 어떤 쭉 이런 긴 사례를 봤을 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때 공포감, 그 심리적 공포감 있죠? 이때가 최고치였고요. 한 20년 좀 안 되는 기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심리적인 공포감 지수로, 제가 파악하는 그 지수로는 이때가 가장 최고조의 공포감이었었고, 그 다음이 지금이에요. 코로나 때는 너무 빨라서 훅 지나가 버렸고, 근데 공포감이 있었지만,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보면 가장 공포감이 아닌 행복감이 높았던 그 구간은 2020년도, 요때가 가장 행복감의 어떤 그 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 그 두 번째가 2017년도와 2017년도 말,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가 리먼 사태 이후로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표준편차까지 다 깨버리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의 코덱스 200을 매수한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이걸 뭐 이게 권하지 않겠습니다. 권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현금을 지금 모으는 작업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최대한 모아서 한번 왕창 한번 또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때는 텔레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 시황 이야기는 요렇게 끝내고 단기 매매 관련한 영상은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